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 영화는 반복되는 시간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주인공인 빌 케이지가 죽을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장면은 아주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영화 순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맥스 버전 예고편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살아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장면들만 모아서 보면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입니다. 예고편에선 총 9번의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와 9번째는 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9번째를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첫 컷은 오렌지와 틸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틸 방향의 채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염없이 반복되는 와중에 겪는 주인공의 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틸 방향으로 더 색을 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모아서 보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알게 모르게 극적인 긴장감을 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 되네. 밝기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부분도 있는데요. 이 영화는 웨이브폼상에서 최대 밝기를 고집스럽게 900 정도에 맞추고 있습니다. 하늘을 이 정도로 표현한 건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폭발 장면과 같이 강렬한 밝기가 표현되어도 괜찮은 곳에서조차 900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퍼레이드와 같이 보시면 이해가 편한데요. 이 영화에서는 불의 오렌지빛을 잘 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들에서 게인을 올려서 웨이브폼상으로 끝까지 닿게 만들면 레드 채널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면서 불의 색이 일부 변하게 되는데요. 터지는 순간의 강렬함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각 채널의 표현 범위를 강박적으로 지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장면들은 앞으로 이야기해볼 영화들의 예고편에서 가져온 장면들입니다. 왼쪽 화면은 스파이더맨 홈커밍, 오른쪽은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 나온 폭발 장면입니다. 가장 밝은 장면인 만큼 웨이브폼에 끝까지 닿아있고 일부 채널들은 표현 범위를 넘어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어찌 보면 이런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되는 방식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 범위를 지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왠지 컬러리스트 분의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퍼레이드를 보시면 레드 채널 끝부분이 표현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지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조명의 상황에서도 퍼레이드 상으로 특정 채널, 여기선 레드겠죠. 이 레드가 표현 범위를 크게 넘어가지 않도록 구성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옳다 그르다라는 문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출자나 작업자의 의도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결정을 내려라. 방금 보신 장면처럼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렌지 틸의 특성상 어두운 부분에 틸의 색상이 도드라지는 편이 많은데요. 완전한 블랙에서는 색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웨이브폼상으로 보시면 약간 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에서 거의 가장 어두운 장면임에도 그렇게 된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물론 낮 시간대를 표현할 때 역시 어두운 부분이 표현 범위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오렌지 앤 틸이라고 해도 항상 비슷한 정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데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장면에서 오렌지 앤 틸을 사용했지만 그 균형감은 장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많은 장면에서 틸에 더 힘이 실리는 느낌이라면 농장에서 리타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렌지 쪽에 더욱더 힘이 실리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틸보단 오렌지에 더 힘을 주는 편이 어울리겠죠. 반대로 극단적으로 억압된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에선 오렌지의 비중을 거의 줄이고 틸보다 더 차가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이안 쪽으로 더욱 많이 기울어진 화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오렌지 앤 틸을 완전히 배제한 장면이 거의 없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틸이라는 색감이 워낙에 채도가 낮은 회색조의 배경이나 금속성 재질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모든 화면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렌지 앤 틸을 만드는 방식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오렌지 틸만 검색해봐도 수많은 영상이 나올 뿐더러 관련 LUT 역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심나면 확인해보지 그래? 어떤 룩을 잡던지 모든 상황에 모든 룩이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화면에 오렌지와 틸이 있거나 혹은 무채색 계열 혹은 금속 재질처럼 틸이 잘 묻을 수 있는 공간이나 사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부를 도드라지게 해줄 수 있는 특성상 사람이 전혀 나오지 않는 화면보다 사람이 나오는 화면에서 더 효과적일 확률이 높죠. 그게 아니라면 오렌지색을 잘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오렌지 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색 보정에서 생기는 일이지만 원하는 색감과 촬영본 사이에 너무 큰 갭이 있으면 원하는 색감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들이 주 피사체가 되거나 배경이 되는 화면에서는 오렌지 앤 틸이 그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정신 건강에 해롭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식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어두운 부분에 틸이 들어가고 피부를 포함한 중간 밝기 부분에 오렌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리프트를 틸 방향으로 감마를 밝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혹은 조금 더 분리되는 것을 원한다면 섀도우나 미드톤 등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화면 전체를 틸 쪽으로 바꾼 다음에 얼굴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상 소스가 좋아야겠죠. 이런 방식들은 찾아보면 바로 나오기도 하거니와 LUT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확하게 오렌지 앤 틸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표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슷함을 보여주는 테크니칼라 투스트립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특정 색과 보색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레드와 보색인 사이안 축으로 모든 색을 몰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적용하게 되면 다양하게 존재하는 색들이 레드와 사이안 축으로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스트립 컬러를 만드는 방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저도 이 방식을 완전히 풀어서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식은 조금 더 설명하기 쉬운데요. 이전에 YUV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식입니다. U 채널과 V 채널이 각각 벡터스코프의 X축과 Y축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X축인 U 값을 극도로 줄인다면 X축의 모양대로 짜부러지겠죠. 실제로 U 채널을 남겨서 개인 값을 낮추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레드와 사이언에 가까운 축이 아니라 오렌지와 그 보색인데요. 다음 노드로 넘어가서 휴 값을 원하는 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 뒤에 채도를 추가해 주던지 할 수 있겠죠. 이전에 보여드린 영상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본, 두 번째가 분리하는 방식으로 만든 오렌지 틸, 마지막이 방금 설명해드린 투스트립의 변형입니다. 어떤 색의 풍부함은 조금 떨어지는 대신 조금 더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컷을 놓고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이 원본이고요. 오른쪽이 오렌지 틸을 적용한 화면입니다. 이번 LUT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쓴 글 주소는 아래 영상 설명에 달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이 방식에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린과 보색인 마젠타를 압축해버리기 때문에 녹색이 많은 화면에서 사용하면 어색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